54세 이현주는 자신의 짐들이 도로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날이었습니다. 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이제 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박상철이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짜라니. 내 보증금 5억은 어디로 간 거야? 이 나이에 거리로 내몰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왔지만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경이한테 연락해봐야겠어. 25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니까 며칠이라도 재워줄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 말고 미경이라면 분명 도와줄 거야. 현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미경의 번호를 누르려던 현주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철을 소개해준 게 미경이었지? 다음 날 오후 현주는 미경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친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마음이었는데 미경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현주야, 전세 사기 당했다며? 참 안 됐다. 하지만 나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도와줄 처지가 못 돼. 미안하다. 미경아, 며칠만 재워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알지? 미경이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현주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박상철한테서 온 메시지네? 현주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5억 분배 언제 할까? 이게 무슨 뜻이지? 현주의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미경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현주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미경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카페에서 나온 현주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박상철이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주 씨,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전세 계약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박상철 씨, 미경이한테서 온 메시지 봤어요. 현주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이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뭔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저를 속인 거죠? 박상철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주인 행세하면서 저한테서 5억을 가로챈 거잖아요. 진짜 집주인은 따로 있고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 맞죠?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박상철을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갈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경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현주는 더욱 처량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라서 만만하게 본 건가? 딸 민지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니 걱정 끼칠 수 없고. 현주의 어깨가 축 처지고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새벽 2시쯤 벤치에서 잠든 현주 앞에 단정한 남자가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현주는 문득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9세 때 대학원 도서관에서 미경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경영학 전공이세요? 이 논문 자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같은 과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네, 저도 그 자료 찾느라 고생했어요. 3층 경제학 코너에 있어요. 함께 찾으러 가실래요? 혼자 찾기엔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우정이었습니다. 미경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고 현주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결혼 후에도 서로의 가정사를 공유하며 지냈습니다. 미경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세상에 믿을 사람이 너 하나뿐인 것 같아. 너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현주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5년 전부터 미경이 자주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도박으로 빚이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현주는 의심 없이 도와줬었습니다. 현주의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모든 따뜻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해주던 시간들,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마음들이 모두 가짜였단 말인가?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현주는 5년 전부터 시작된 미경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경이 유독 현주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현주야, 남편 퇴직금이 꽤 될 것 같은데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 요즘 부동산이 좋다던데. 전세로 살지 말고 아예 집을 사는 건 어때? 미경아, 우리는 전세가 편해. 퇴직금으로 집 사기엔 부족하고 전세 보증금 5억 정도면 괜찮은 곳에 살 수 있잖아. 왜 자꾸 집 사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미경이 진심으로 걱정해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현주야, 도박 때문에 빚이 좀 생겼어. 일시적으로 어려운 건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곧 갚을게. 너만 믿고 부탁하는 거야. 미경아, 25년 친군데 그까짓 돈 가지고 뭘.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해.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걸 따져.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야? 현주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질문들이 현주의 전세 보증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5년 전 미경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나? 새벽 3시 현주는 회상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벤치 위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했습니다.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25년 동안 믿었던 미경도 결국 돈 때문에 나를 배신했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 지나가는 택시들의 불빛이 현주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마음의 추위가 더 컸습니다. 남편도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니 혼자야.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현주의 어깨가 축 처지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현주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현주가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추운 새벽에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잠깐 바람 쐬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남의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세요. 정동훈이 현주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정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자의 눈과 마주쳤을 때 묘한 정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현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도 현주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정동훈이 현주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주는 순간 손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훈이 제공한 임시 숙소에서 현주는 미경의 사기 수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뒤 둘은 이미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미경이 제 재정 상황을 캐묻기 시작했어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어느 은행에 맡겨뒀는지, 집주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자꾸 물어봤거든요. 현주님,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죄였네요.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한 거군요. 보통 사기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치밀함입니다. 현주는 미경의 박상철을 소개해준 과정도 떠올렸습니다. 우연한 만남처럼 포장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출이었습니다. 박상철을 집주인이라고 소개해줄 때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마치 정말 우연히 아는 관계처럼 말이에요. 25년 친구라서 의심도 안 했죠. 이렇게 속을 줄이야. 현주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동훈이 차분히 현주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현주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현주는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죠. 그날 저녁 현주는 동훈을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다가 문득 친구에게 배신당한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 진짜 친구라고 믿었는데 결국 내 전세금만 노렸던 거네.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감자 껍질을 벗기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억누르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뜻한 팔이 현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동훈이 조용히 다가와 뒤에서 현주를 안아준 것입니다. 현주님, 울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현주는 동훈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며 더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의존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또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죠? 동훈의 숨결이 현주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현주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54세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을게요. 하루 3번이라도 안부를 묻고 싶어요. 20년 혼자 살다가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처음이에요. 현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리며 숨이 얕아졌습니다. 동훈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현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오전, 현주는 동훈의 격려를 받아 미경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경아, 박상철한테서 온 메시지 봤어. 현주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이라는 내용 말이야. 25년 동안 친구 행세하면서 내 전세금을 노린 거 맞지? 현주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오해일 수도 있잖아. 25년 친구인데 그런 나쁜 생각을 어떻게 해. 그만해, 미경아.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5년 전부터 내 전세 보증금 얘기만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가져간 거잖아? 25년 우정이 5억 때문에 끝나는 거야? 현주야, 넌 아직 몰라.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 건물주 조심해. 그 사람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현주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현주는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의 마지막 말, 넌 아직 몰라? 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현주는 전세난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위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4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전세 보증금 한순간에 날아갔죠. 이런 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25년 친구한테 속았어요. 절친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짜 집주인을 소개해줘서 5억을 잃었죠.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주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주분이 도와주셔서 임시로 머물 곳은 생겼어요. 하루 3번씩 안부를 물어주시는데 이런 따뜻함을 받을 줄 몰랐어요. 현주의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손을 잡으며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광장 한편에서 동훈이 조용히 현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회 다음 날부터 동훈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현주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드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들렀습니다. 자주 와서 귀찮으시진 않으시죠? 동훈 씨, 혼자 산 지 3년인데 이렇게 누군가 챙겨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점심때도 동훈이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도시락을 들고 와서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현주 씨, 점심은 혼자 먹기 쓸쓸하잖아요. 매일 밤 찾아와서 안부를 묻더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요? 그래도 현주 씨가 걱정돼서 어쩔 수 없어요. 현주는 동훈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어깨가 스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어색함보다는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훈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주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가섰습니다. 동훈 씨, 이렇게 규칙적으로 오시면 제가 의존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요. 54세에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게 맞을까요? 동훈이 현주의 뒤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도와줄 때 그의 체온이 현주의 등에 전해졌습니다. 현주는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하루 3번의 규칙적인 방문이 언제부터인가? 시도 때도 없는 만남으로 바뀔 줄이야. 며칠 후 현주는 동훈의 도움을 받아 사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친구의 배신을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훈 씨, 미경이와 박상철의 통화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게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현주 씨, 정말 치밀한 범죄네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5년 친구 관계를 이용한 것도 그렇고 5년이나 준비한 것도 악질적이에요. 현주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미경과 박상철이 자신을 두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진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호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54세 바보 여자라고 비웃으면서 말이에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현주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며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던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동훈이 현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녹음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미경과의 25년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훈 씨,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제 결혼식 때도 미경이가 축하해줬고 남편 장례식 때도 3일 내내 옆에 있어줬어요. 그 눈물도 가짜였을까요? 현주 씨, 사람이 완전히 가짜일 수는 없어요. 아마 처음엔 진짜 친구였다가 나중에 변한 건 아닐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주는 미경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모든 게 계산이었을까? 5년 전까지만 해도 미경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우울할 때마다 위로해줬고 남편이 아플 때도 병문안 와줬거든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현주의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동훈이 현주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현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추억이 거짓이라면 뭐가 진짜? 좁은 주방에서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현주 씨, 주방에서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동훈 씨, 정말 이상해요. 설거지하는데 자꾸 의식이 되네요. 혹시 제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루 3번씩 오시는 것도 그렇고. 동훈이 현주 뒤에 바짝 다가서서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그의 체온이 현주의 등에 닿았고 주방의 좁은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이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주 씨, 어깨가 많이 뭉쳐 있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동훈이 현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줬습니다. 현주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 씨,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심장이 이상해져요. 저희 이런 감정을 나눠도 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현주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며 숨이 얕아졌고 온몸이 간지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동훈의 손길 하나하나가 전기처럼 느껴졌고 몸이 저절로 그에게 기댔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밤 시간이 훌쩍 넘어서도 동훈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3번도 모자라 이제는 밤늦게까지 현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향한 호칭도 달라져 있었죠. 자기야,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부를 묻고 싶어서 들렸어요. 당신 때문에 잠이 안 와. 너무 밥 먹다 말고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루 3번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군요. 호호.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더욱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자기야, 20년 혼자 살다가 이런 감정을 느끼니까 참을 수가 없어. 나이차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젠 상관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이런 마음을 잊고 살았는데 동훈이 현주를 소파에서 끌어안았습니다. 현주는 그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고 동시에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현주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남자의 품에서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강렬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늦도록 소파에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훈은 현주에게 진심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25년 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현주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야, 미경이 같은 친구는 가짜야. 내가 자기의 진짜 친구가 되어줄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 친구도 결국 저를 배신했는데 정말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동훈이 현주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73세가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처음이야. 20년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자기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야. 현주는 동훈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진짜 친구를 찾은 기분이에요. 아니, 친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73세가 매일 밤 찾아와서 안부를 묻더라고 해도 행복해요. 동훈이 현주를 끌어안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현주는 온몸이 떨리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을 줄 몰랐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25년 지기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여전했지만 현주는 그걸 동훈으로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밝혀만 있었는데 밖에 나와 산책도 하고 외식도 하는 등 사람처럼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동훈은 정말 늦은 나이에 본인의 사랑을 찾았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녀가 가는 길을 몰래 따라가고 있다는 정도로 설명이 될까요? 하지만 감 좋은 현주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진 현주의 동훈이 나무 뒤에서 나와 어리둥절 주변을 둘러보고 있으면 현주는 어느새 동훈의 뒤로 가 그의 등을 꼭 끌어안아줬으니까요. 같이 안 나온다더니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걸 제가 몰랐을까 봐요. 하하. 자기를 속일 수가 없네. 속일 수가 없어. 둘은 공원 구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웃음기 가득한 얼굴을 했답니다. 미경이 했던 의미심장한 말들이 종종 기억에 남아 뒤척이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살아보니 그저 둘 사이를 흔들기 위한 그녀의 계략임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이제 현주는 미경과 잃어버린 5억은 생각도 안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